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봄이 오는 걸 시샘하는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움츠려든 어깨를 활짝 펴며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들,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자녀 교육에 신경 쓰시는 학부모님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교육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고 또 많이들 하게 되는 게 바로 학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학습지 역시 무한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를 잘 키우고 교육하고 싶어 하죠. 인천에 사는 김성주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다. 그리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가 TV를 안 보고 같이 책을 읽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된 게 이제 학습지를 조금 알아보게 됐고. 도영아, 도아야.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공부해 놓은 거 선생님이 확인했거든? 네. 오답 질문방도 선생님도 만났더라?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면도 부담이 없어 시작한 학습지. 다행히 아이도 잘 따라오고 엄마도 만족하고 있답니다. 수학 문제를 차분히 풀어내는 아이. 여기까진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지만 종이 교재에 쓰는 모든 글자가 태블릿 PC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도영이가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 탭으로 다 연동이 되어서 답과 풀이 과정이 저에게 다 보여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직접 채점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 초등학교 2학년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무리하게 도영이에게 지금 3학년 올라갈 친구인데 6학년 거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 비교를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수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답률을 보시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비전도 몇 시에 언제 정도 도영이가 풀면 오답이 더 적은지 또 앞으로 나아갈 비전들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AI 학습이죠. 모르는 문제나 오답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화상 시스템이나 선생님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도영이가 입에 틀렸던 부분들이 있어. 자, 고체 상태 뭐죠? 얼음. 액체 상태는? 뭐예요? 기체 상태는? 수증기. 거기서 부피에서 좀 헷갈렸어요. 자, 물에서 수증기로 갔을 때 부피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 그래요. 거기가 좀 헷갈려서 도영이가 오답 질문 선생님을 만났네. 자, 오늘 거 풀어보세요. 영어 풀어보세요. 기존에 그냥 학습지 종이로 된 걸로 할 때보다는 바로바로 문제를 풀면은 바로 채점이 되고 오답을 바로바로 그 다음 날이면 확인할 수 있어서 바로 그게 체크가 들어가고 아이가 바로 오답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고 할 수 있어서 그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지. AI 교육에 기반하고 있다는데요. 이 AI 교육 시스템, 이곳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라고요. AI 기술을 학습에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과 가장 적합한 진도를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학습보다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해 100% 주관식 문제로 만들었다는 학습지. 개개인의 학습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 AI 교육을 접목시켰다는데요. 한 장 한 장의 데이터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주간, 월간 단위로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성실도라고 해서 아이들이 교재를 잘 풀고 밀리지 않고 풀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취도 부분은 각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좀 점수가 낮은지를 관찰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오답 정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런 정정 데이터까지 보고 회원들의 행동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그 기계적이지 않은 좀 감성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학부터 영어, 국어, 과학, 한자까지 주요 과목들을 AI 교육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데요. 다양한 장점이 있다 보니 AI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다 똑같은 질의 교육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요. AI의 장점은 학습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문제풀이 과정까지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여기에 선생님의 1:1 방문 대면 관리를 통해서 관찰된 아이들의 성향과 습관 등의 비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개인별 학습을 위한 최상의 코칭과 학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AI 콘텐츠 고도화와 내부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감성 코치를 통한 학습자의 자신감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AI 학습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AI 교육은 아이들의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에 꼭 맞는 맞춤 학습으로 실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AI 교육.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하면은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 등 눈과 관련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컴퓨터 작업이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에 불편감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과거 이 남자는 안구 통증에 더해 복시, 두통, 어지럼증 등과 관련된 증상들을 달고 살았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기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제가 2001년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국내에서는 시기능이라는 분야가 알려져 있지 않아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모건 박사가 분석법으로 검사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만든 분석 툴을 이용해 시기능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기능 재활 훈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건의 분석법이 허용 오차의 범위가 넓어서 정교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모든 관련 자료와 지식을 모아 연구하는 메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기능 훈련 전문가가 되었다는 오연식 박사. 네, 수백 가지의 훈련 방법이 있지만 저한테 최적화된 시기능 재활 훈련법을 찾아서 단순하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아침 세수하듯이 반복하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훈련법을 통해 시기능을 회복했다는 오연식 박사.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비결. 오랜 세월 메타 분석을 통해 나온 안구의 움직임 패턴과 관련된 시지각, 시각 정보 처리, 전정기관, 체성 감각 등의 감각기관의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시기능 재활 훈련은 신경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시기능 재활 훈련은 개인적인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도, 시기능 이상 발생 시기, 가족력, 유전적인 특징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을 적용해서 시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연식 박사 스스로뿐만 아니라 시기능에 문제를 겪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했다는데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나 바르지 못한 자세, 열악한 환경에 의해 안구 근육이 경직되며 시력 저하를 겪는 사람들은 시기능 재활 훈련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오연식 박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다른 병원에서 과거에 사시 수술을 3번 받았고 그 3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편했어요. 두통과 책 읽기도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이 테라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 박사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신경 조절 기능, 양안 융합 기능, 안구 운동,
진단검사법, 통합검사법, 분석적 분석법 등을 통한 개개인 증상을 파악하고 상호 연관성 예후부터 증상, 징후, 정밀감별 처치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한 훈련을 진행한다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개개인에 맞춘 시기능 재활 훈련을 통해 증상을 개선한 분들도 있다고요. 시기능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방송통신중학교에 다니며 인간관계와 삶이 모두 무너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여중생이 소견서를 가지고 찾아와 재활훈련을 부탁했습니다. 시기능 재활훈련을 한 지 8개월 만에 정상 범위의 시기능을 되찾고 지금은 고등학교에 입학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증상들이 질환이 아닌 경우로 판명됐을 때만 재활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평소에도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책을 보는 거리를 38cm 정도로 약간 멀리하고 독서대를 사용하여 책을 20도 정도 경사를 주십시오. 책을 보다가 눈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7m 이상 먼 곳을 보며 무조절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에 비치는 반사 광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시며 스마트폰 시간을 조절해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 눈 깜빡임을 자주 해서 눈물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증상을 가진 분들이 시기능 재활훈련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과 PC에 장시간 노출되어 눈에 자극을 주면 전전두엽과 뇌신경의 과부하로 컴퓨터 사용 콤플렉스 증상이 유발되고 초점이 잘 안 맞고 흐림 증상과 눈이 피로해지게 됩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먼저 병원 진료를 받고 질환이 아니어서 해결되지 않을 때 시기능 재활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기능 저하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기능 상태를 고려한 정교한 맞춤 안경과 시기능 재활 훈련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능 중 하나인 시력.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는 시기능 훈련을 통해 좋은 시력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려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 심신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은 한 여성이 조금이나마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3, 4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높은 수치지만 다행히도 완치 비율 역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병, 완치 사이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항암 치료입니다. 보통 항암 치료 받을 땐 모발의 상당 부분이 빠져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요. 정희정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부딪혀보기로 했답니다. 제가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방암이라는 충격과 동시에 유방암 항암제는 100% 탈모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항암을 피할 수 없었고 처음 항암을 시작하기 전 미국에서 콜드캡을 착용하고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콜드캡에 대한 논문과 미국에서 착용하고 있는 콜드캡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도입되지 않았고 처음 콜드캡을 시도하기 전 불안감도 컸습니다. 저는 콜드캡 착용과 함께 6번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항암을 끝으로 모발 60%를 유지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항암제를 사용하고 머리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일 것입니다. 콜드캡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하게 되었고 많은 한우분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이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피를 차게 만드는 콜드캡. 혈관 수축과 동시에 혈류량을 줄이고 모낭세포의 신진대사를 늦춰 항암제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항암제는 세포의 분열과 증식이 빠른 세포에 우선 독작용을 미치므로 탈모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모낭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빠르게 수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콜드캡은 두피 냉각 시스템으로 항암제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환자가 약 마이너스 35도로 얼린 콜드캡을 착용한 뒤 헤어밴드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착용하여 콜드캡의 온도가 마이너스 35도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콜드캡 작동 방식은 혈관 수축입니다. 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두피 부위의 혈관이 수축하며 모낭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봤기에 환우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는 정희정 대표. 하지만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 주치의와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콜드캡 착용 전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상담과 의사 선생님의 동의가 있어야 콜드캡 대여가 가능합니다. 콜드캡 착용은 항암 1차 하실 때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항암을 이미 진행하신 분은 항암약이 이미 투여됐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 없습니다. 콜드캡 착용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은 항암 시작 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콜드캡 착용은 쉽고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버티면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탈모를 예방해 심리적 위축감, 우울감 등을 깨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콜드캡.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희소식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희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콜드캡. 이 콜드캡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방암 항암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 탈모를 억제하는 냉각모자 콜드캡입니다. 항암제 투여 직전부터 투여받는 동안, 투여받은 뒤 길게는 4-5시간 동안 냉각모자를 쓰는 방법입니다. 냉각모자를 쓰면 모근이 동명 상태가 되어 결국 항암제 성분이 도달하기 어렵게 돼 모근 파괴를 막는다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여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콜드캡인 파란색 모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입니다. 나머지 콜드 헤어밴드, 그리고 콜드 비니, 콜드 커버캡, 이마 보호대는 제가 항암 치료 중 직접 경험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외에 목베개, 수건, 온도계, 분무기, 장갑, 아이스박스, 비닐팩 총 12가지 상품을 콜드캡 패키지 상품으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우분들이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콜드캡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콜드캡을 착용하시고 약간의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약 10분 후 두피의 대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으로는 두통, 감기에 대한 불안 또는 불편한 느낌, 현기증이 있습니다. 항암하는 당일은 콜드캡을 장시간 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꼭 벗지 말고 착용하셔야 합니다. 콜드캡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효과적이지만 성공률은 다양합니다. 나이, 건강, 개별 복용량 및 치료 유형 및 모발 특성과 같은 결정 요인은 콜드캡 성공률에 영향을 줍니다. 치료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콜드캡 착용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시간 포함 하루 10시간 이상 콜드캡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항암 2주간 관리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항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도 힘든 시간 겪으면서 암을 이겨냈는데 많은 분들이 암도 이겨내고 머리카락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방암을 이겨내신 우리 정희정 대표께서 나오셔서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피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지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트렌드 아디시에서 준비한 소식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났죠. 그간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어 무감각하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공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에도 여진과 작은 지진이 연속 발생되며 지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는데요. 날씨나 태풍의 진로, 홍수 규모와 발생 시간 등은 미리 예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지진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진 설계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개발자 이민규 대표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구조적 구조물의 거동력을 검증 후 건축 마감재에 대해서도 같은 기능을 심어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골조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의 기능도가 서로 크로스 체크돼야지 가장 중요한 효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기능성을 저희가 충족할 수 있게끔 보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큰 하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 대부분 스케일적으로 워낙 커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아질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느 분야가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디자인 요소를 저희가 따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건축가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내진 예방과 희생을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진 설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기업. 오랜 연구 끝에 내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마감재를 만들어 시공을 하게 됐답니다. 만약 천재지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안에서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집안 하부에서 지진의 힘이 발생할 시 집안에 의해 건축물에 반영되는 힘은 가장 클 것이며 그 힘과 방어하는 방식에 의해 우리의 소중한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설계 사무실이든 건설 회사들이 참고를 해야 할 정보력이 없으며 도면은 아마 만화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진 설계에서 가장 큰 효과는 골조의 입체적인 구조적인 분리에 있고 익스펜션 조인트 커버의 정확한 검증적 마감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슬라이딩 패드의 접목 또한 이런 장소에 응용할 수 있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직접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공통점은 지진의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는 거랍니다. 내진 설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초 부분에서 베어링을 받쳐 건물의 거동력을 감소시키는 방식인 면지 설계가 있고 두 번째는 골조 및 마감 부분에 장치를 걸어서 거동력을 감소시키는 재진 설계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약한 포인트를 구조적으로 분리시켜 거동력을 감소시키는 내진 설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수직적으로나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면지 설계의 효과가 크고 중규모 및 특정한 상황이 보강적인 부분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재진 설계 접근이 좋습니다. 비용적인 면이나 시스템 구축은 면진 설계 쪽이 가장 크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내진 설계의 접근성은 재진 설계와 내진 설계의 응용적인 결합이 중요한 획이 될 거라 판단합니다. 커버 재료들은 콘크리트, 철제 재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위별, 층별 구조 도면과 오버랩 체크를 하고 조인트 설계 역시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자료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를 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쪽에다가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여 피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선, 골든타임 동안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세이브 박스 등을 만드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현재의 건축물들은 과거의 건축물의 브릿지를 이용하여 또 다른 공간을 만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중축 또는 신축의 과정에서 브릿지 또는 스카이 브릿지의 중간적인 연결성으로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중에 심지어 50m 또는 100m 상공에 위치하고 있어 풍화 중이나 지진화 중이나 온도 변이에 취약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층을 하부에 위치하는 건축물 헌치라는 슬라브를 받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불안하게 보여지는 소규모 주택들의 피로티 안전 불감증에 접목시켜 효과 있는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기업.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기업 명성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요. 우리나라 랜드마크로 자리한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며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안전 불감증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누구든지 쉽고 강하고 효과적인 내진 설계의 효과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쉽게 응용, 접근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기준적인 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싶고 10년 이상의 개런티를 기본으로 하는 품질의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 내진 설계, 이에 걸맞는 자재 사용, 그리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겠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하지만 돈만 내고 사업은 표류할 수 있어서 투자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구매 시 어떤 것들을 좀 더 따져봐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을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라고 하죠.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조합들이 많이들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울시 노원구, 이곳 역시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전에 일반 분양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곳곳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생활 여건이 잘 구성되어 많이들 거주하는 베드타운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서울시 노원구. 하지만 이미 지어진 지 20, 30년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건설,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새 아파트로 조금 옮기려고 하는데 여기 주변에 다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어가지고 당곡의 쪽에 뭐 이제 산도 많고 그런데 신규 아파트 한번 있다고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한번 겸사겸사 한번 와봤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택조합,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위험성이 밝혀졌는데요. 마냥 믿고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요?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파트 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건립 예정 세대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합니다. 조합 설립 후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 유타운은 약 8,000세대가 계획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100% 신탁관리로 토지 매입과 업무 추진상의 문제를 줄이고 안심보장증서 발행으로 한 번 더 안전성이 강화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63 개정법이 마련되면서 그간 진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단점들이 보완되었다는데요. 먼저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주택 건설 등록에 부합되거나 부동산 개발업자에 한해 인정이 되고 있고 시공사 또한 공사비의 30에서 50%를 기공 보증하는 등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기존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많이들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없애줄 투명성이나 안정성 부분들이 대폭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현재 저희 상품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권 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함께 노후화된 도심 기반 시설과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재정비 촉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민들 그리고 예비 거주자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잘 둘러봤고요. 첫 번째 뭐 일단은 그 가구도 괜찮고요. 일단은 집의 구조가 참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창문 쪽에서 뭐 이제 산 쪽 많이 보이고 첫 번째는 저희한테는 가격이겠죠.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또 여가구도 가깝고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투자가 됐든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노원구는 노후단지가 많아 신규 아파트의 니즈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대규모 개발 호재가 많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63 개정법을 통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며 안정성까지 갖추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투자를 원할 경우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가입 조건은 되는지 꼼꼼히 정보를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암호화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아무래도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의 원래 의미는 실물은 없지만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본래 의미를 되살려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암호화폐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만으로는 저축이 힘든 시대. 그렇다고 서브잡을 찾기란 더욱 힘든데요. 이러한 가운데 주목을 받는 게 있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네, 광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광고를 보고 있다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이렇게 광고를 눌러서 광고 내용을 확인하면 10초 동안 광고가 지속되거든요. 10초가 지나면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 버튼이 생기는데 이걸 누르면 다음날 오전에 암호화폐가 들어와요. 광고를 보면 돈이 들어온다? 암호화폐 하면 자신의 돈을 이용해 진행하는 투자 개념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약 10초 동안 진행되는 광고를 보고 암호화폐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모바일 쿠폰으로 바꿔서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카드 발급받아서 이 카드 안에 암호화폐를 전부 모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광고에 나온 가맹점에 가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영화관, 주유소 등 실생활에서 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모든 편의시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제가 광고를 보고 얻은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다 써도 이미 발생된 암호화폐 수량의 0.5% 정도가 매일 채굴이돼 지급되는데 경제적인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 놀랍고 좋은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실생활을 이룬 시스템, 바로 이곳에서 개발한 것이라는데요. 네, 저희 암호화폐는 이중화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담보성 암호화폐와 실생활 암호화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성 암호화폐를 담보하여 실생활 암호화폐를 발행받아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암호화폐 지갑에서 담보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성 암호화폐를 담보합니다. 담보한 암호화폐가 실생활 화폐로 발행되고 발행된 실생활 화폐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골목 상권을 우선으로 한 광고 플랫폼인 덕분에 암호화폐 이용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역시 높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수 경제생활에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소비자협회와 함께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영세 자영업체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둔 프로젝트입니다. 해외 직구와 역직구 모두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쇼핑몰과 여행 예약 플랫폼, 각종 컨텐츠들의 저작권 보호 및 투명한 저작권 이익 공유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안 광고 가맹점 10만여 개 구축을 목표로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해외 법인 설립 및 전 세계 컨퍼런스 개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암호화폐는 아직은 실생활에서 사용되기엔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전환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볼까요?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조태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활용한다.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겁니까? 현재 수많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출시되어 현금과 카드 사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중 피지 형태의 중앙 관리로 인한 가맹점 측의 수수료 부담을 해결하고자 탈중앙 P2P 결제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용자 측은 어디에서나 사용 결제되어지는 블록체인의 시스템 편리성에 사용할수록 상승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 암호화폐 희소성 가치로 인한 이익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 생활 밀착형 암호화폐입니다. 당사는 블록체인의 장점에 간편 결제 기술을 고도화하면 암호화폐가 경제생활에 실제 많은 사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현재 많은 암호화폐의 발행 방식이 현금 투자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유일한 목표는 본인의 암호화폐가 다시 현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사가 개발한 암호화폐는 현금 구매로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 발행 방법은 실제 경제생활에서 무료로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즉,
돈을 주고 구입한 암호화폐는 실제 경제생활에서 사용을 못하는 반면 무료로 얻은 암호화폐를 실제 경제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암호화폐를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요 국가의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미 홍콩, 베트남, 대만, 카자흐스탄 등의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하여 회원을 확보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광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암호화폐의 실경제생활 사용은 이미 전 세계에서 지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태희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철 바깥 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내 이색 장소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인기인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트렌드 아저씨가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지로 잘 알려진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전통이 숨쉬는 한옥마을? 아니면 다채로운 맛이 공존하는 비빔밥? 최근에는 이것이 주목받고 있답니다. 바로 버스터미널 옆에 비치된 안마의자입니다. 남녀노소 불문 모든 이들이 극찬하고 있다고요. 버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체험을 해봤는데 여행 중에 쌓인 피로도 풀 수 있었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좀 심심하고 할 거 없어서 좀 그랬는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몸도 풀리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보기에도 쿠션감이 돋보이는 안마의자. 1,000원 한 장 또는 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면 약 10분 동안 천국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안마의자는 꼭 전주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데요. 이렇게 털고 닦고 살균하는 등 안마의자 청결 관리를 매주 진행하고 있답니다. 주 1회 방문해서 매주 청결, 살균, 그리고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코인 안마의자. 전문 도구들을 사용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답니다. 또 이때 안마의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손쉽게 사용 가능한 안마의자. 어깨, 등, 팔, 다리 등 부분 안마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안마까지. 개인이 원하는 맞춤 안마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촬영한 지 한참 됐는데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분들만 있고 주인분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어디 계시나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인점포 창업 아이템으로 적합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갖춰 무인점포형 코인 안마 의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매장 상황을 확인하고 자체 개발한 IoT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람 없이도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전주터미널점 폐점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원격으로 개점과 폐점이 가능하며 24시간 CCTV를 통해 매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운영에서부터 관리까지 지원하므로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어렵지 않게 매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고객 응대가 직접 필요한 경우 인터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과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폐점 시간 이후에는 보안 전문 업체를 통해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걱정이 없고 점포 없이도 운영할 수 있고 또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 없다 보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초보 창업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영화관, 터미널, 테마파크, 군부대, 병원과 더불어 기업 휴게소까지 약 130개 매장을 운영하며 어둡고 관리가 되지 않던 코인 안마 의자를 브랜드화하여 사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할 수 있는 통합 결제 시스템에서부터 공간만 있으면 창업에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창업 서비스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창업 정보를 얻고 그 결과 현재 전주 터미널 외에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무인 점포형 코인 안마의자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매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인테리어를 제공하여 인건비 부담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용시설용 안마의자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선뜻 창업을 하기에도 너무 위험성이 높은 이 시점에 10분에 1,000원이라는 메리트 있는 서비스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까지 제공하고자 저희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에게는 매장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 현재 회사 내부 창업 전담팀이 있어 빠른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답니다. 2018년도 이맘때쯤 국내 대형 영화관에 상영관 안마의자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TF팀을 창설하여 지난 1년 동안 상영관 안마의자 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사업 분석을 한 결과 2019년도 12월에 상영관 전용 안마의자 4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좌석 예매율 대비 2배가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서비스는 전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앞으로 영화 산업은 물론이고 안마의자 산업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그리고 고객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무인점포 코인 안마의자. 전국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겨울철에는 이 미세먼지가 더욱 극심해집니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방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트렌드한 이슈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계적인 기조에 걸맞는 자연적인 대체 에너지 중의 하나인 해양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지구상 자연적인 대체 에너지는 햇빛에 의한 태양광, 바람에 의한 풍력, 해양에서 조수차를 이용한 해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기술의 한계점까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일기와 또 다른 외적인 영향이 있어 이제는 해양 에너지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희 에너지 기술은 몰래식 수력, 조력, 조류발전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이 기술 특허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해양에너지 개발 비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 흐름의 빠름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에너지 개발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해양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회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고요. 발전소 입사 후 티베트에 흐르는 엄청난 물흐름의 경험과 26년간 다양한 보직 경험이 물내식 수력, 조력, 조류발전 특허를 출원하였고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 물내식 발전 기술은 저수차로 이루어지는 바닷물의 흐름을 장구 단면과 같은 수로로 모아서 유속을 빠르고 세게 하여 아주 큰 초대형 물레방아 수차를 돌려 밀물과 썰물 양방향으로 발전하는 조력발전 기술이며 응용해서 조류의 흐름을 유도 구조물로 멀리서부터 모아서 와서 요트로 모아서 발전하는 유도 구조물에 의한 조류 발전은 민원이 최소화되고 발전 시간이 길며 환경 친화적이고 건설비가 아주 적은 효과적인 발전 방식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발전 특허를 받기까지 연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수없이 필요했답니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조류 발전 시범 사업들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물돌목 조류 발전은 심해 설치로 조류가 회피하고 어패류가 부착되어서 성능이 저하되어 실패한 조류 발전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어뢰식 조류 발전과 해상 부유식 조류 발전 시범 사업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조류의 회피로 회전력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수로에서 실수했을 때는 정합으로 회전력 유지되나 심해 바다에서는 조류가 회피해서 회전력을 유지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닷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류 발전은 조류의 회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회사는 기술력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설비 구성은 물레, 배아리, 증속기, 발전기로 4가지로 아주 간단하며 타 발전 방식보다 시설 단가가 현저하게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아주 수월합니다. 특히 이 기술을 활용할 장소가 담수호나 하구뚝 통수시 또는 유도 구조물에 의한 조류 발전을 할 때 방대하고 무한합니다. 발전 시 발생하는 물 흐름이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어족자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발전 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으로 대체 에너지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 해양에너지 개발이 무한합니다. 초대형 물레방아식 수차를 돌려 밀물과 썰물 양방향으로 발전하는 조력발전 기술. 활용할 장소와 규모가 방대하고 설치 방법이 간단하며 자연 법칙에 의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해양에너지를 개발하고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여러 기관에 방문하고 제안하였으나 담당자들의 새로움에 대한 책임 문제와 기존 구성된 조직의 기술인들이 본 특허의 이해관계에 의한 부정적 사견이 현 정부 시스템에서는 추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본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양에너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지구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에 이은 제3의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달의 제철 농수산물로 바로 대파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대파의 흰줄기에는요, 사과의 5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요. 녹색잎에는 칼슘이 풍부하다니 다양한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이슈였습니다.